오늘 제 70번째 생일입니다. 이 케이크 앞에는 3명의 자식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2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진짜 자식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자고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45살, 둘째 딸 은경 42살, 막내 아들 재호 39살.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만들어서 큰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애들 학원 가야 돼요. 다음에 와요. 밥이라도 먹고 가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둘째 딸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까?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잖아요. 남편도 싫어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자주 놀러와. 딸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곳 많대요. 엄마 나이면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딸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안전 때문에요. 그러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애 학원 데려다 줘야 돼요. 먼저 갈게요. 커피값도 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둘째 딸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저를 안아주고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돈은 제 2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문 너머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공돈 생겼으니 술 먹자. 내가 쏜다. 막내 아들은 돈 빌릴 때만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간 빌린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 생일날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초를 꽂았고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세 자식 모두 바쁘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자 씨, 애들은 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래.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하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헤어진 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고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공식적인 상속은 전부 새 아이들이 다 받았거든요. 제가 빈털털이라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2주 후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집으로 다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안 오면 안 된다. 세 자식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바빠요.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애 봐줄 사람 없어서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또 돈 갚으라는 거 아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건강검진 받았다. 자식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래. 2년에서 3년이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거야. 서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간 누가 엄마한테 효도를 제일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1년 후 내 70번째 생일날 가장 효도 잘한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아파트 알지? 15억이야. 그리고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총 10억 정도 돼. 자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효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제가 1년간 평가해서 70세 생일에 상속자를 발표한다고. 다른 자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세 자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효도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계약서 서명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용돈이에요. 50만 원. 그러더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토요일 정확히 2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큰아들은 노트에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날짜, 용돈 금액, 영수증까지 전부 보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둘째 딸도 변했습니다. 매일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엄마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 간 사이 둘째 딸은 제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도 찍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만 참아. 25억이라고. 은행에도 갔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급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한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제가 안 보는 곳에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지금 엄마랑 제주도야. 이러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부동산 중개인도 만났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벌써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를 문의했습니다. 25억이면 실수령 20억. 이라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1년만 참으면 25억이야. 엄마 죽으면 20억 실수령. 눈물을 흘리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1년 내내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 왔습니다. 거실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큰아들이 샴페인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둘째 딸과 막내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발표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발표 전에 할 말이 있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책상에 쏟아냈습니다. 큰아들이 모은 영수증들, 둘째 딸이 찍은 통장 사진들, 막내의 부동산 상담 사진들,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넌 매주 와서 용돈 줬지. 근데 왜 영수증을 챙겼니? 날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니? 후견인 신청 서류도 다 준비해놨더라. 큰아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경아, 넌 매일 왔지. 근데 왜 내 방을 뒤졌니? 내 통장 비밀번호. 언제 사진 찍었니? 은행 가서 뭐라고 했어? 둘째 딸이 울며 부인했습니다.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재호야, 넌 나랑 여행도 갔지. 근데 부동산에는 왜 갔니? 내 집 팔 준비 다 했더라. 세무사한테도 갔지? 20억 실수령. 막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어. 효도는 하나도 안 하고 내 재산 뺏을 생각만 했지.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전 재산 25억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고. 아무도 안 줘. 왜냐하면 재산이 없거든. 자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야. 15억이라고 했지? 거짓말이야. 새 들어 사는 거야. 예금 10억? 그것도 거짓말이야. 통장에 2천만 원 있어. 아빠 연금으로 사는 거야. 25억은 처음부터 없었어. 너희들 시험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세 자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우릴 속였어. 둘째 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1년을 뭐 한 거예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미쳤네. 시간 낭비했어. 큰아들이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용돈만 1,000만 원이야.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나 매일 반찬 해왔는데. 막내가 말했습니다. 나 제주도도 가고 돈 1,000만 원 넘게 썼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효도였니? 돈 계산하는 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이용한 거잖아. 셋 다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다신 안 올 거예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저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진짜 모습을요. 그 후 6개월 자식들의 태도는 과거보다 100배 더 악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통화 좀.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큰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둘째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1년 동안 엄마 뒷바라지 한다고 우리 집 엉망이 됐어요.
남편은 이혼 이야기까지 했어요. 전부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우릴 이용한 거예요. 재산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우리 인생 1년 날렸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명절에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딸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딸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사기꾼이야. 재산 있다고 해놓고 전혀 없었어. 25억 준다고 해서 1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정신병자랑 얘기 안 해. 저는 작은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막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야, 엄마 입원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좀 와줘. 답장이 왔습니다. 갈 시간 없어요. 엄마 혼자 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막내 아들은 주변에 제가 정신병자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니 자식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저를 박대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식들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의 아이가 아팠습니다. 딸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딸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못 와. 둘째 딸은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연락 안 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딸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둘째 딸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랑 병원 갔던 날, 엄마가 손을 잡아줬던 것, 엄마가 해준 밥, 은경아 맛있니? 하며 웃던 얼굴.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왜 그랬을까? 둘째 딸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경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1년 동안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엄마가 해주신 밥 먹고 병원 같이 가고 손잡고 걷는 거, 그게 다 좋았어요. 근데 난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 재산 없다고 하니까 화내고 박대하고 나 정말 나쁜 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둘째 딸은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둘째 딸은 재산 없는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효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경아, 엄마가 얘기 좀 할 게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게 하나 더 있어.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재산 없다고 했지? 사실은 있어. 딸이 놀랐습니다. 저는 방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아니야. 15억짜리 내 집이야. 주식도 3억 있어. 예금 5억. 그리고 상가 건물 4억. 전부 합치면 27억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년 전에도 거짓말이었어. 25억 있다고 해서 너희들 경쟁시키고 재산 없다고 해서 본색을 봤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와 동생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네 오빠와 동생은 재산 없다고 하니까 더 심하게 날 대했어.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정신병자 취급했지.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재산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6개월 후에 돌아왔어. 재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엄마 보고 싶다고 왔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전 재산 27억 전부 너 박은경에게 물려준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필요 없어. 정말이야. 그냥 엄마랑 있고 싶어. 재산 필요 없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재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했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일주일 후 큰아들과 막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호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산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는 거지? 두 아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늦었어. 재산 처분 다 끝났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건 교훈 하나야. 진짜 가족은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두 아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7번째 생일입니다. 케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있습니다. 촛불을 끕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험을 통과해야 보입니다. 두 번의 거짓말로 저는 진짜 자식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재산이 있다는 거짓말. 자식들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재산이 없다는 거짓말. 진짜 자식을 찾았습니다. 재산보다 귀한 건 재산 없어도 찾아오는 자식입니다. 진짜 효도는 조건 없이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는 둘째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닙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도 큰아들과 막내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